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5G 관련 주 중에 RFHIC 리뷰 영상입니다. 최근 공시를 보면 약 한 달 전 전환사채 발행 내역도 있고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5G 그리고 RFHIC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5G 관련 종목이니까 최근에 좀 기관이 매수하니까 중장기 투자하면 수익은 나겠지.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이처럼 RFHIC 기업 소개 영상으로 다뤘었습니다. 지금은 주식대박 보좌관 채널 재생 목록 기업 소개 보좌관에 옮겨 놓은 상황인데요. 제목은 당시에 뭐였냐면 이재용 부회장을 믿는다면, 삼성전자를 믿는다면 고! 였습니다. 그동안 5G 관련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었는데 이제는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 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RFHIC를 얘기하자면 지난 6월 28일 영상에서 썸네일에서도 적은 요 GAN이 뭐죠? 이거를 빼놓고 얘기하면 이상한,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살짝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업체는 RFHIC가 유일합니다. 해외 글로벌 경쟁사들이 실리콘 기반의 소재에 집중할 때 무려 30여 년간이나, 그런데 RFHIC는 바로 질화갈륨이라는 신소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질화갈륨이라는 건요, 이 소재는요, 높은 가격 때문에 군사용, 인공위성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소재인데 통신용으로 대량 양산을 통해서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갖추게 된 거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기존의 경쟁 업체들이 사용 중이었던 실리콘 기반의 소재에 비해서 이점이 있는 거죠. 전력 사용량은 20% 정도 절감 가능하죠. 제품 크기는 최대 절반으로, 또 그리고 효율은 10%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화갈륨 트랜지스터, 질화갈륨 전력 증폭기가 RFHIC 전체 매출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 테두리의 이 제품이요, 바로 질화갈륨 트랜지스터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인 거죠. RFHIC에서. 한편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뭐 몇 달 전 얘기지만 1월 10일 기준 국민연금은 4.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분기까지도 영업이익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만 최근 5G 관련주들은 과거의 실적이 아닌 미래의 실적을 감안해서 상승하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 역시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를 통한 중국 시장 매출 부진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삼성, 노키아를 통한 미국, 인도, 일본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정말 극단적으로 화웨이 매출 중단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4분기 이후엔 실적 개선폭이 클 수 있다는 점에 오히려 주목해야 할 듯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5G가 언제 출시가 되죠? 아이폰 5G?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달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 통신 3사의 5G 투자는
10월부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근 이처럼 7월 31일, 7월 말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토지 및 건물을 약 224억 원에 양수하는 공시가 있었죠. 여기 양수 목적 뭐라고 나와 있죠? 무선통신 및 방산사업 확대로 인한 토지 확보. 그래서 무선통신 및 방산사업 생산성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224억 원이에요. 그리고 토지 건물을 양수하는 공시, 이와 같은 공시가 있기 바로 하루 전에 또 어떤 공시가 있었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300억 원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었죠? 300억 원. 향후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환 가격은 38,214원입니다. 지금 주가 얼마예요? 44,000원. 전환 가격 얼마라고요? 38,214원. 물론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년 8월 3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한 전환사채입니다. 사용 목적을 보시면요. 사용 목적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 목적.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원재료 매입 및 경상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환사채의 공시 나오고 조금 전에 봤었던 건물 토지 양수 공시가 있었죠? 그러면은 아마도 여기 목적에도 이렇게 적었긴 했지만 나와 있지만 이번 토지 및 건물 양수도를 위해 대부분 발행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300억 원의 발행 내역을 보면 여기 연두색 테두리에요. 300억 원 딱 나와 있죠. 발행 내역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연두색 테두리. 대상자별 사채 발행 내역을 보면 300억 원 이와 같아요. 뭐 한국투자 혁신성장 스케일업 3호에서 150억, 또 IBKKIP 성장 디딤돌 제1호 3호에서 50억, SK증권 주식회사에서 50억인데 뭐 이 정도야 뭐 그쵸? 근데 이 세 번째 있는 50억 원은 어디예요? 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 바이오? 이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죠. 나 갖고 있는데, 뭐야. 바이오 글로벌 펀드가 웬 말이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뭐 바이오 사업을 하는 거야? 뭐 사업 목적 추가가 있나? 살펴봐야 돼? 뭐지? 이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펀드 이름만 바이오가 들어간 펀드에서 돈이 투자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맨 위에 150억 투자한 곳 있잖아요. 3호. 여기가 이제 한국투자가 여기 앞에 붙잖아요. 아마 여기랑 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을 받아서 뭐 바이오에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쵸? 토지, 건물, 양수 그것 때문에 주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이다. 바이오 글로벌 펀드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자 지급 방법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죠. 그 공시 보면. 근데 전환사채 표면 이자율이 0%이고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쪽 300억을 이쪽에서 투자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런 거죠. 그래, 이자 안 줘도 돼. 이런 거예요.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자가 0%면요. 만기 전에 이자를 안 준다고 하면 이거는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으로 좀 봐도 돼요. 만기가 언제죠? 2024년 8월 3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만기가 아직 뭐 4년 후고 물론
1년 후부터 내년 8월부터 전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만기가 4년 후니까 뭐 4년 후에는 지금보다 주가가 당연히 상승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모든 회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처럼 만기 전에 이자를 지급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큰 회사라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왜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주 삼성전자와 버라이즌 계약에서 보셨겠지만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잖아요. 그쵸? 삼성전자 향후로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액은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하게 만드는 곳이 RFHIC인데요. 한 증권사에서 전망하기를 그래서 이에 따라 삼성향 매출액 비중은 무려 5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수급가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친 데가 두 군데 있죠. 일단 여기도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는데 보세요. 지난 6월 말부터 그쵸? 지난 6월 말부터 이처럼 기관이 빨강색은 기관 누적 순매 매출이니까요. 6월 말부터 기관이 지분을 늘려가고 있어요. 최근의 상승도 기관이 들어온 것 때문이고요. 지난 6월 말부터 7월에 상승한 것도 기관이 들어와서인 거고요. 지난 3월에도 보시면 지난 3월의 상승도 기관의 수급 때문이었던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의 수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화웨이 향의 이슈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었는데 이제는 화웨이 향 매출보다는 미국과 인도 등의 수주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작년 9월에 이때의 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봉을 보시면요. 이번 주에 드디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요. 지난주도 아니에요. 이번 주에요. 주봉이에요. 이 캔들 이번 주에요. 그쵸? 네. 이렇게 주봉에서 하락 추세 선을 돌파하는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오는 그 상승의 수급의 중심에 누가 있다?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투시는 도대체 며칠째 매수해요, 지금? 8일째, 9일째. 그쵸? 투신 8, 9일째 매수네. 그쵸? 투신. 그래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 9월 둘째 주 기관이 역시나 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기관의 수급, 해외양 수주, 4분기 후 실적 등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접근하신다면 큰 무리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 놓으셔야만 영상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